안녕하세요. 최연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커튼 그리드를 이용하여 커튼월을 작성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 천장, 지붕을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빗을 이용한 문서화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성된 실의 이름과 면적을 부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룸 일람표와 벽 일람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면도 뷰를 만들고 치수와 문자를 기입하고 시트에 올려 출력하는 도면 작성 과정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역시 미리 제공해드리는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놓고 수업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빗에서 작성된 모델 파일을 활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레빗에서 만들 수 있는 문서, 즉 일람표, 그 다음에 일람표 중에서도 벽 일람표와 룸 일람표, 그리고 치수 기입 방법,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출력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룸 명령을 이용해서 작성된 실의 이름과 면적을 부여하고 공간을 구분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룸을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그냥 새로 작성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 템플릿으로 들어가서 확인 눌러주세요. 자, 우리는 이제 룸 일람표를 만들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벽체로 우리가 공간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 눌러주시고요. 네,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사각형으로 벽을 하나 그려주세요. 임의로 다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벽이 만들어졌겠죠. 자, 요거는 음영 처리해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린 이 임의의 벽체를 가지고 얘를 이제 룸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리본 메뉴의 건축 탭에 여기 룸이라고 보이시죠? 자, 이 룸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가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룸이 잡히게 되는데요. 클릭하시기 전에 여기 특성창의 룸 태그에 면적이 있는 룸 태그라는 애를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룸이라고 나오면서 이제 몇 제곱미터라고 면적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면이 선택이 될 때, 룸의 면적을 계산할 때 이 안쪽으로 그 벽체의 이 안쪽 선으로 지금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기준을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여기 룸 및 면적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면적 및 최적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벽 마감해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벽 중앙에서로 바꾸어 줍니다. 자, 그러면 잠깐 보시면 지금 요거였는데 확인 눌러주시면 면적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중앙에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적이 바뀌게 돼요. 이게 정확한 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룸의 이름하고 면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지금 공간은 하나인데 여러분도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이렇게 공간을 그냥 나눠서 쓰는 경우도 있죠. 하나의 공간이지만 여러 개의 다른 룸으로 구획이 되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상단에 룸 구분 기호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그려주세요. 난 여기까지는 이걸로 쓸 거다. ESC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또 잘라서 쓸 거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거는 여기 치수선 보이니까 치수에 따라서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에 가서 이제 룸 명령을 주시면 돼요. 여기 지금 면적 줄은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잘라져서 들어가는 거. 즉, 벽체가 없어도 이 룸 구분을 이용해서 아까 여기 선택했던 룸 구분 기호 있죠.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갈라서 쓸 수 있습니다. 이 방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룸에다가 태그를 넣는 방법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얘는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시고 다시 새로 하나 열어볼게요. 자, 새로 작성으로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 지금 건축 템플릿 들어오시고요. 확인하시고 벽체를 조금 나눠서 그려볼게요. 자, 지금 건축 벽, 자, 여기를 해서 사각형으로 해서 하나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 비슷하게 그리셔도 돼요. 똑같이는 안 그리셔도 되고요. 자, 지금 이렇게 몇 가지로 그 대신에 조금 구획을 나눠보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 몇 개로만.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되고, 교재 보고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전 이 정도만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룸을 만들어 놨고, 여기에 이제 다시 개념을 주셔야 되는 거죠. 건축,
룸 하시고요. 여기 룸 태그에 면적인 룸 태그 하시고, 자, 여기다가 이제 태그를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면적은 일단 그냥 그대로 바꾸지 않고 이대로 놓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룸이 모두 이제 5개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볼게요. 자, 지금 하려는 것은 이 각각의 룸의 색깔을 조금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색깔을 주게 되면 좀 구분이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공간에 색상을 입히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특성 창에 가시면 여기 색상표라고 있습니다. 이게 없음으로 되어 있죠? 눌러주세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색상표 편집이라는 대화창이 나오는데 여기 공간이 아니라 룸으로 바꿔주시고요. 우리가 룸으로 만들었죠? 구성표 1로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색상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가시면 지금 부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면적으로 할게요. 지금 우리 방이 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알아서 임의로 컬러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서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주석에 가서 하나 더 해볼까요? 주석에 가시면 여기 색상 채우기 범위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범위가 뜨죠. 옆에다가 이렇게 딱 클릭해 주시면 이 색상별로 이렇게 범위도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을까요?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간혹 이 룸뷰를 이제 삭제하고 싶으실 때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이게 삭제한다고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룸뷰를 삭제하는 방법은 이제 일람표를 작성을 해서 일람표에서 삭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아직 일람표 배우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두고 일람표 배운 뒤에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나누어드린 룸 일람표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열어주세요. 자, 선택하시고 열기 하시면 제가 작성을 해서 넣어놓은 이제 룸들이 이렇게 보이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얘를 가지고 이제 룸 일람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룸 일람표는 뷰 탭에서 만들 수가 있고요. 가시면 여기 일람표라고 있습니다. 자, 일람표 눌러주시고 여기 일람표 및 수량으로 되어 있는 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일람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만들 것은 룸 일람표니까 여기다 룸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이름이 룸 일람표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일람표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이런 식의 이제 일람표 특성을 정의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왼쪽에는 우리가 일람표 작성할 때 쓰는 그런 카테고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필드라고 하죠. 자, 그럼 어떤 것들을 넣는지 한번 같이 넣어 보도록 할게요. 레벨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요것을 여기 넘어가는 매개 변수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레벨이 여기로 넘어가죠. 일로 사라졌다고 놀라실 건 없어요. 보내고 싶으면 다시 매개 변수 제거 눌러주시면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레벨 먼저 옮겨주시고 번호 옮겨주시고 이 어떤 것을 쓸 거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람표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룸 일람표를 만들 거고 처음이니까 그냥 저랑 같이 한번 맞춰서 해보도록 할게요. 레벨, 번호, 그 다음에 이름, 방의 이름이 필요하겠죠? 이름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면적, 룸이니까 면적이 필요하겠죠? 면적 해서 여기까지 넣어주시면 4개의 그 필드가 있는 칸이죠. 표에 있는 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확인을 눌러서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레벨 1층이고요. 그죠? 방 번호가 쭉 붙고요. 이름은 다 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101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여기 이름이 101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일람표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 예를 들어서 102, 네, 여기도 103. 번호를 호수대로 넣겠다. 여러 가지 실들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여기도 106, 107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그 이름도 뭐 여러분 이름 바꿔서 넣으실 거면 바꿔서 넣어 보도록 하세요. 호수가 다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람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일람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조금 더 뭔가를 고쳐야 되겠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일람표 지금 상태에서 여기 특성창에 보시면 아까 여기 기타에 이런 카테고리들이 보이시죠? 저기
필드 옆에 있는 편집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작업했던 일람표 특성 창이 그대로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개 조금 더 해보죠. 지금 여기 가셔서 형식 탭에 한번 가볼게요. 형식에 가셔가지고 지금 보시면 면적이 있어요. 지금 계산이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눌러서 총합 계산으로 넣어 볼게요. 총합 계산으로 집어넣고 이번에는 정렬 그룹화 탭으로 가볼게요. 정렬 기준을 면적으로 합니다. 면적 하시고요. 바닥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총계 눌러서 제목 개수 및 합계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총계도 나오죠. 개수가 몇 개고 면적이 합쳐서 얼마다 까지도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일람표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죠. 바닥글이라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고 한 줄 들어가고 밑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의 표를 한 판으로 붙는 게 아니라 그게 구분이 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룸 일람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닫아두시고요.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자, 열기 하시고 제가 벽 일람표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열어볼 건데요. 이 파일은 제가 아마 첫 시간에 여러분들께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서 레빗의 샘플 예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뷰 조절 막대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 파일입니다. 그 파일을 그대로 이용을 해볼게요. 열기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가지고 계시면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교재에 이 파일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 파일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3D 뷰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 가시면 뷰 탭에 가시고요. 여기 가시면 일람표가 있습니다. 역시 일람표 및 수량으로 가시고요. 네, 자, 같이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람표에서 우리가 지금 만들 것은 벽 일람표이기 때문에 여기 내려가시면 벽이 있어요. 벽을 선택을 하시면 여기 벽 일람표 이렇게 나오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일람표 특성창이 이렇게 뜨면서 어떤 걸 여기다 넣을 거냐라고 물어보겠죠. 저랑 같이 맞춰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밀리 및 유형을 넣어줄게요. 자, 패밀리 및 유형. 여기다가 이동, 매개 변수 추가하시고요. 구조 재료, 어떤 재료를 했느냐, 구조 재료도 여기다 넣어주시고, 자, 베이스 구속 조건 집어 넣으시고 면적과 최적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면적을 먼저 넣어 볼게요. 면적, 여기 최적.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확인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죠. 지금 보시면 글씨가 가다 잘렸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커서를 이렇게 가져다 대셔가지고 늘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표 늘리듯이 이렇게 늘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일람표를 쉽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다 보이겠죠. 너무 넓다면 조금 이렇게 줄여주셔도 되고 이렇게 일람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벽 일람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와도 마찬가지로 얘를 고쳐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들어가서 필드로 들어가 봅니다. 필드는 이제 결과물을 보기 원하는 이제 항목을 추가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아까 여기 링크된 요소도 포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패밀리라든지 링크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링크된 요소를 포함한다. 이렇게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렬 및 그룹화에 가보시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정렬 기준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베이스 구속 조건을 먼저 하고, 바닥글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기준은 패밀리 및 유형으로 이렇게 놓고 바닥글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인스턴스 항목화는 체크를 해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눌러주면 같은 이름을 가진 값을 다 합쳐져서 보여주기 때문에 뭐 필요하시면 체크를 하시는데 여기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은 상태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아까와는 또 다르게 일람표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레벨이 먼저 들어가고 레벨 들어가고 패밀리 유형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해서 이제 룸 일람표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뭐 형식도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 형식에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형식 탭이 바로 이렇게 걸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볼게요. 면적을 보통 여기서는 계산을 해냅니다. 면적과 최적을 Shift 키 누르고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지금 계산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총합 계산이라고 넣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또 이제 여기 계산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총합 계산된 결과값들이 모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일람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벽은 벽대로, 룸은 룸대로 뭐 여러분이 원하는 요소를 찾아서 이렇게 일람표를 만들어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면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열기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도면화라고 써 있는 파일을 열어줍니다. 자, 이 도면은 제가 교재에 있는 도면하고 비슷하게 제가 그려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생긴 도면을 이제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책에는 V_2022 농막주택 예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파일이 지금 현재 없으므로 이렇게 제가 비슷하게 만들어진 이것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FL01 평면도에 이렇게 FL01로 지금 만들어 본 것이 있죠. 마우스의 오른쪽 클릭하셔서 뷰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복제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복사본 1로 나와 있죠. 이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이름 바꾸기로 들어가서 이 이름을 1층 평면도라고 넣어줄게요. 네. 자, 지금 1층 평면도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 도면을 이제 출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이제 치수를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평면도로 지금 와 있죠. 자, 먼저 치수 기입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치수 기입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상단 리본 메뉴 주석 탭에 가셔가지고요. 여기 있는 이 정렬을 쓰시면 돼요. 정렬 쓰셔가지고요. 간단하게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리드들이 있으니까 그리드를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쫙 숫자가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셔도 되고요. 저는 한꺼번에 이렇게 누르고 클릭, 한 번 더 클릭,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선을 바깥을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렬이 돼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끝과 끝도 한번 해봐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적당한 위치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자, 좌측도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딱 해서 바깥으로 클릭하시면 되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클릭해 주시면 통합 6천이 나오겠죠. 자, 여기도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여기 창문이 있는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이 끝까지 해서 여기도 한번 넣어볼까요? 넣고 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죠. 자, 끝과 끝도 잡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숫자가 보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수를 기입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지금 치수 기입이 안 됐네요. 자, 바깥쪽으로 이렇게 눌러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냥 문까지 한번 찍어 볼게요. 문 프레임 여기 찍어주시고 문 프레임 찍어주시고 여기 선 찍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총합도 선택해서 사방팔방 이렇게 치수선을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려지실 거예요. 되셨을까요? 치수선 그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치수선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리는 방법은 또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또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치수 기입할 수 있는 방법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도 한번 기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자는 주석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문자라고 있습니다. 문자 눌러보시면 이렇게 문자를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창들이 뜨게 됩니다. 저는 요거 지금 중간에 쓰는 거 가운데 정렬 하나 하고 왼쪽에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상단과 하단 사이 균일하게 문자 정렬 뭐 이런 정도 옵션을 놓고 쓰시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편한 대로 고쳐주시면 돼요. 자, 하신 다음에 입력하시고 싶은 데다가 일단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커서가 들어가겠죠. 지금 책에는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도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넣을게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수정 딱 눌러주시면 들어갔죠. 자, 얘는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 왼쪽에 무브 버튼이 뜨죠. 그래서 이 무브 버튼을 클릭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쓸 수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대략 다 이제 글씨도 쓰고 다 해봤으니 여기다가 이제 시트를 작성해서 도면을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트 작성하는 것은 이제 최종 도면 작성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디에 가면 되냐 하면 뷰 탭에 있습니다. 뷰에 가시면 여기에 시트라고 있습니다. 시트를 눌러줄게요.
자, 지금 보시면 새 시트라는 대화창이 뜨고 A1 미터법이라고 나와 있죠. A1 사이즈가 조금 크니까 여기 로드 하시면은 자, 위로 올라가 보세요. 그 패밀리 중에서 가보시면 제목 블록이라고 있습니다. 제목 블록 찾아볼게요. 제목 블록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A3 사이즈 도면으로 우리가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A3 미터법을 불러주세요. 열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A3 미터법 들어왔죠? 얘를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포맷이 들어온 거죠.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포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시트에다가 우리가 지금 시수선 다 만들어 놓은 이 도면을 앉혀볼 예정이에요. 자, 앉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책에는 없지만 조금 깔끔한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상단에 보시면 스코프 박스라고 있습니다. 스코프 박스를 선택을 하세요. 눌러가지고 스코프 박스로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도면에 앉힐 것이냐를 정하시면 돼요. 저는 요 지금 인면 기호는 빼고 넣을 예정이라서 이렇게 박스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박스를 그려주세요. 그러면 박스가 그려지죠. 자, 그러면 여기 핸들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기가 길면 뭐 이렇게 줄여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크기를 조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이 스코프 박스 안에만 있는 도면 요소들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 스코프 박스 1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평면도라고 바꾸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스코프 박스 이름이 이제 평면도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됐습니다. 자, 이 상태로 보시고요. 지금 여기 스코프 박스가 계속 있어요. 지금 1층 평면도에 들어오신 다음에 지금 특성창에 가가지고 몇 가지만 고쳐볼게요. 지금 스코프 박스가 없음으로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평면도라고 이름을 지었던 그 스코프 박스를 지금 여기서 열어줍니다. 그럼 평면도가 이렇게 잡힐 거고요. 여기 보시면 자르기 영역 보기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건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스코프 박스가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한 다음에 자, 이제 시트로 들어옵니다. 시트로 오셔가지고요. 뷰 탭에 오셔가지고요. 여기 시트 옆에 뷰라고 있죠? 이거 눌러주세요. 뷰 배치입니다. 뷰 배치 눌러서 내가 어떤 도면을 가지고 올 거냐를 찾는 거죠. 우리가 방금 작업한 평면도, 1층 평면도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 스코프 박스 상태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죠? 클릭하세요. 원하는 데다 클릭하시면 그 도면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됐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제목 막대가 너무 기니까 이거 쭉 끌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네, 타이틀 블록을 이렇게 하시고 타이틀 블록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중앙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시키면 도면의 위치랑 이런 것들이 맞겠죠. 위치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확하게 이제 중앙에다가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면이 앉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시트에 이렇게 앉았으니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출력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제 완성된 이 시트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것은 시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프로젝트 탐색기에 보시면 여기 시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눌러보시면 A101 이름 없으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이름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이름 바꾸기로 하셔가지고요.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를 1층 평면도라고 합니다. 1층 평면도. 네, 이름을 여기서도 바꿔주셔야 돼요. 나중에 구분하시기가 좋으실 거예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트 1에 있는 시트 A101 시트를 이제 출력을 할 거예요. 자, 파일 하시고 인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쇄로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프린터로 출력을 할 거라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린터를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 수업에서는 PDF로 출력을 해볼 것이기 때문에 그냥 PDF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름은 우리가 지금 출력을 할 그 레빗의 데이터겠죠. 3D 모델 데이터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선택된 뷰 시트 여기 선택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저는 만일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당황하실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 체크를 해제하시면 모든 뷰들이 나타나고 여기 지금 우리가 출력할 거 시트라고 써있는 이 도면을 출력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층 평면도라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 1층 평면도를 이렇게 출력을 해버리게 되면 그
시트 이 포맷이 없이 그냥 도면만 출력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으므로 요건 체크 해제하시고 반드시 앞에 시트라고 붙은 이 도면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면 네, 요거는 그냥 yes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저는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런 다음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트 포맷에 이제 도면이 앉아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름에 1층 평면도라고 이름도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이 해서 이제 레빗 파일을 이용한 문서화 방법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